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칭 화장품 전문가 현택이 아닌 자칭 타로 마스터 현택입니다. 저 현택은 타로에도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타로라는 게 한국에서는 점치는 용도로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서양의 철학 체계이자 상징 체계입니다. 동양은 모든 걸 문자화 시켰고 서양은 그림화 시킨 게 많거든요. 그러면 서양의 상징 체계이자 점의 수단인 타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의 다른 채널에서 하시는 거랑 살짝 특이하게 카드에 숨겨져 있는 고대사나 중사를 살짝 섞어서 아주 다르지는 않고 조금은 색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심볼론 카드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유니버셜 타로는 20세기 신비주의자였던 프리메이슨이었으며 황금 새벽의 일원이었던 아더 에드워드 웨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의 구성은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카드 56장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메이저 카드 22장은 거의 바뀌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심볼론은 현대 심리 점성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78장의 카드 중 메이저 12장, 마이너 66장으로 되어 있지만 유니타로처럼 메이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의 장점은 인간의 무의식, 마음, 인간관계를 보는데 아주 유용한 카드입니다. 우선 유니타로나 심볼론 카드 순서대로는 아니고 비슷한 카드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 3이 의미하는 건 1과 2와는 다르게 최초의 완성수, 즉 도형으로 따지면 점, 선이 아닌 면인 삼각형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숫자 3은 나와 너가 만나서 아이를 만들어 가정을 형성하듯이 새로운 변화, 기쁨, 결실, 생산, 확장, 성장의 숫자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원룸에 살다가도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확장이겠죠? 3인 완성수인 건 올림픽이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나타납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도 진, 선, 미, 결론은 3은 안정과 확장의 숫자입니다. 3도 부정이 있는데요. 부정으로는 둘에서 셋이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둘이서 놀다 셋이서 놀면 갈등이 생기는 것도 숫자 3의 부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를 보겠습니다. 카드의 여왕제는 넓은 밭에 앉아있으며 평화로운 표정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자세를 보니 임신한 것 같고요. 이는 다양한 종류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 같은 것을 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서양에서 황제가 영주나 귀족에게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이라고 해서 하사하는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토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부유함과 권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트와 같이 있는 이 동그라미 십자가 표시는 점성술서 금성을 상징하는데요. 인기, 사랑, 쾌락, 여성성 등을 상징합니다. 실제 점성학적으로 금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연예인, 인기인, 정치인 등이 많습니다. 붓에 그려진 성류 그림들은 다산과 비옥함, 다른 이들을 돌보고 먹이는 엄마의 행복, 편안함, 즐거움 등을 상징합니다. 12개의 별 왕관은 아주 넉넉한 재물이며 그 밑에 같이 쓰고 있는 월계수관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바탕은 현실성을 상징하므로 이 여왕제가 생일수이거나 인물카드로 나오신 분은 현실적이어야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뒤에 있는 폭포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카드 그림을 분석해보면 밭에 나와 있는 여왕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것 같죠? 여왕제는 본인이 노력해서 부를 이룬 것입니다. 물론 부모나 남편에게 받은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 여왕제 카드가 나오시는 여성분들 중에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워커홀릭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카드라도 부정은 있겠죠.
부정으로는 욕심이 많고 타인을 업신여길 수 있으며 거만함과 사치, 우울증, 적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이 카드가 부정으로 나올 경우 잔소리가 심하고 질투가 많은 남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으로 너무나 장점이 많은 유니타로 3번 여왕제 카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볼론의 더 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왕 카드는 사자자리 태양 카드와 황소자리 금성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화려하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볼론 더 에고 황제 카드는 화려하고 화려한 카드라면 더 퀸 카드는 화려하면서도 매력적인 카드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카드는 흠이 거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유니버셜 3번 여왕제랑 비교하면 밭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휴식을 즐기는 여왕제랑은 결이 다른 황제입니다. 이 여왕제는 궁전에 모셔 계시죠. 의자 또한 황제가 쓰는 그 의자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매력,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을 들고 있고요.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부모 혹은 남편 혹은 자식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성공하는 카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카드는 아니고요. 상대방도 이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걸 아주 기뻐합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줌으로써 재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도 더 퀸 카드를 뽑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직원복 혹은 거래처복이 남달리 많은 분들이 뽑게 됩니다. 실제 풍요롭고 인기도 많은 카드입니다. 부정으로는 뭐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카드입니다만 자신만을 위한 팁에 이 카드가 나온다면 당신의 매력을 사용하세요입니다. 남성분이 뽑아도 위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유니 3번 카드와 비교하면 다소 다르지만 어떤 카드가 더 좋은지는 각자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뽑는 모든 카드가 다 본인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으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의 장점을 살리며 살자는 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열심히 삽시다. 타로의 심볼론 더 매지션, 즉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니타로의 마법사를 보시면 웬 젊은이가 흰색 옷에 붉은 망토 그리고 뱀으로 된 허리띠를 메고 있으며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머리에는 무한대의 표시가 있고 손에는 마법의 지팡이, 바닥에는 장미와 백합, 그리고 마이너 카드의 상징인 펜타클, 검, 컵, 완드 등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지팡이는 사물을 분리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는 힘을 상징하며 붉은 망토는 힘, 에너지, 열정, 의지, 흰 예복은 순수함과 종교성 그리고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개의 마이너 상징물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상징하고요. 장미와 백합은 행복과 성공의 약속, 그리고 머리에 있는 무한대 표시는 영원함을 상징하며 두 팔의 모습은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자, 그리고 뱀 모양의 허리띠는 끝없는 반복, 노란색 배경은 현실성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징물들을 다 섞어보면 이 마법사는 하늘과 땅의 대리인, 다재다능, 리더십, 힘, 열정, 새로움, 현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엄친아가 가장 맞는 이야기겠네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저 현택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대 동서양은 유목민족이자 다민족 공동체인 스키타이족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요. 이들은 4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을 상징하는 무사그룹, 흰색을 상징하는 종교그룹, 파란색을 상징하는 시민그룹, 농민을 상징하는 노란색 그룹입니다. 무사 계급들이 왕권을 가져가고 흰색 그룹이 종교그룹, 즉 신권을 가져갔는데요. 이 흰색 그룹의 우두머리를 제사장 혹은 매지션이라 했으며 더 고대의 신권과 왕권이 분리되기 전에는 이 제사장을 단군 왕검이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은 스키타이 일파 중 일부는 흰색 종교 계급이 왕권을 잡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신라입니다. 신라가 통일한 한국 민족, 그래서 백인민족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마법사 카드를 보면
흰색 옷과 붉은색 망토를 걸고 있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이자 통솔가 및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임을 입증합니다. 아마 서구의 지배계층 또한 스키타이였기에 남은 잔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긴 어디까지나 저 현택의 생각이었습니다. 암튼 이 마법사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마술사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제사장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카드가 본인 카드에 나온다면 매우 리더십 있고 영리한 사람이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 카드가 부정 혹은 역카드로 나온다면 자신의 재능을 사기 또는 거짓말로 안 좋게 쓰는 자, 바람둥이 혹은 여러 가지 다 잘하기 때문에 끈기 없는 자, 본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고집이 센 자, 남을 무시하는 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상대방 카드나 배우자 카드, 이성 친구 카드 자리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제사장의 장단점을 현대적 의미로 유추해본다면 훨씬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마법사는 능력은 많은 사람이나 노란색 바탕이 상징하는 현실성 때문에 현실적인 인간이면 매우 훌륭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면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충고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고대 제사장들은 무지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으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라 생각하셔도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볼론의 마법사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볼론의 마법사 카드는 유니타로의 마법사와는 달리 많이 탁해 보이죠? 요새 탁한 운기를 많이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자주 뽑습니다. 이 카드는 유니타로의 리더로서 제사장 마법사가 아니라 스머프에 나오는 술술 부리는 가가멜 같은 마술사 같죠? 뛰어난 능력을 안 좋게 쓰고 타인을 현혹시킬 때 이 카드가 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카드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역시 다민족 공동체 스키타이가 출연하는데요. 왜냐하면 피정복민 입장에서 본인의 나라를 점령하고 괴롭히는 스키타이가 악마나 마녀와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편두를 했기 때문에 꽃갈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했던 그들은 신기한 역초를 만들면서 그들 언어를 했습니다. 그게 피정복민 관점에서 볼 때 꽃갈 모자를 쓴 마녀가 이상한 약초를 넣으며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을 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탕약을 만드는 거였죠. 이 심볼론 카드는 피정복민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요상하게 생긴 마술사가 요상한 모자를 쓰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이상한 실험을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는 불륜관계, 비밀 커플 등을 읽을 수 있으며 음흉하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키타이의 이 카드를 재앙으로 보셔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읽을 몇 안 되는 경우는 공부할 때, 연구할 때입니다. 두 카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다르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유니타로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심리나 나를 향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심볼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제는 남성적인 힘을 상징하며 사회적인 권력도 상징하고요. 질서 구축의 지배자, 근대화의 주역, 신뢰할 수 있는 보수적인 인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선 숫자 4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숫자 3이 삼각형으로 최초의 도형을 이루었다면 숫자 4의 사각형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야구에서도 4번 타자가 메인 타자인 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탕이 붉은색입니다. 이건 도전적, 열정적, 전투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의자에 있는 4개의 숫양 머리는 생명의 부활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점성술에선 양자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점성술 양자리는 바로 전투적, 열정적인 화성이 지배합니다. 실제로 유명 운동선수들이 점성술 화성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안사타 십자가는 생명 출산을 상징하며 손에 들고 있는 동그란 보주는 권력을 상징, 부정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황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빨간 망토 안에 숨겨진 갑옷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전쟁이나 쿠데타가 터지면 직접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황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가 쿠데타로 황제가 된 인물로 추론되지요. 불안한 눈동자를 보면 잃을 게 많은 불안한 마음이 표현이고요. 흰 수염은 경험과 연륜을 상징합니다. 뒤에 보이는 흐르는 실개천은 강한 모습에 숨겨진 부드러운 감정선을 나타냅니다. 딱딱한 돌로 된 왕자는 황제인 대신에 항상 불편함을 견디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종합해보면 황제 카드가 나오시는 분이나 생일수가 황제이신 분들은 능력있고 열정적이고 여러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분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부드럽기보다는 딱딱하고 열정적이며 인생과 사업의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하지만 부정이나 역카드로는 일방통행하고 욱하는 기질과 나의 말 안 듣고 다혈질적인 기질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성분에게 황제 카드가 나온다면 역시 황제의 성향을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부드럽고 순종적인 배우자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인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 황제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는 능력 있고 돈 많고 책임감이 강하고 도전적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부정카드나 역카드로 나올 경우는 성격 더럽고 나의 말 안 듣고 필요 이상으로 남을 의심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황제 카드의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러면 심블론의 더 에고 자아 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황제가 있죠? 근데 유니 4번 황제와는 좀 결이 달라 보이죠? 불안한 눈동자의 유니 카드와 달리 너무나 당당해 보이는 눈동자. 유니의 황제는 은으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이건 금갑옷. 유니의 의자는 양머리가 있는데 여기는 무려 동물의 왕 사자. 확실히 급이 다른 카드입니다. 심볼론 카드 중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역시 잘 안 나옵니다, 이 카드. 점성술에서 이 카드는 사자 자리 태양입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또 화려한 카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유니 황제가 아닌 태양과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내가 곧 태양이다를 외치고 있고요. 마치 태양왕 루이 14세를 연상시킵니다. 붉은색 망토는 솔직한 표현을 보여주고요. 자존감이 높고 황제의 기질이 있으며 신분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 뽑습니다. 미혼인 여자분이 연인 카드에 이 카드를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역시 안 뽑습니다. 잘 안 뽑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만나면 수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내 남친은 여기 황제처럼 능력있고 대단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위적이지만 나한테는 많은 자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혼해 보십시오. 성격과 본색 바로 드러납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뜻하고요. 단점이 거의 없는 카드지만 굳이 단점으로는 뒤에 마을이 좌우가 있는데 두 곳이 다릅니다. 한 곳은 평화로운 마을이고 한 곳은 전쟁 막사입니다. 성군과 폭군이 공존하죠. 이 황제의 단점은 바로 이중성에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높고 인기도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심볼론에서는 본인만을 위한 팁 카드를 뽑을 수 있는데요. 만약 팁 카드로 이 더 에고 황제 카드가 나온다면 스케일 크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쟁취하라 입니다. 저 선택도 참 부러운 카드입니다. 오늘은 황제에 관련된 타로를 유니버셜과 심볼론에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토라라는 말씀을 들고 있는 정숙해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역사와 전설 속의 델포이 무녀 여성 예언자들이 가진 신비한 힘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메이저 카드 2번, 즉 숫자 2가 상징하는 것은 숫자 1이 창조, 숫자 3이 안정이라면 2번은 유지입니다. 나 혼자, 즉 내 맘대로가 아닌 나와 너, 우리가 생성되는 카드입니다. 다시 이 카드를 살펴보면요,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며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며 남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아는 표정입니다. 그럼 상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벽에 있는 알파벳 B와 J를 상징하는 기둥은 음과 양을 상징하고요. 뒤에 있는 커튼은 여사지와 푸른 바다 사이의 경계선이고요. 성류는 여성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달 왕관과 초승달을 보겠습니다. 점성술서 달이 상징하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돌본 듯한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늘 변하는 감정 기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사제는 이 둘 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에 있는 거대한 물줄기는 풍부한 감정을 나타내고요. 푸른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푸른색 배경은 노란색 바탕이 이야기하는 현실성보다 이론과 생각, 분석을 많이 하는 비활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 현택의 개인적인 임상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화장품 사업을 해왔는데요. 보통 이론과 분석이 앞서는 분들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만난 여성 CEO 중에 이 2번 여사제가 생일 수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이론과 생각, 분석을 하시는 분은 아까 말한 선생님이 맞지만 이 여사제 카드는 거기에 달이 더해진 카드입니다. 점성술서 달은 사람을 모으는 능력 그리고 영적 능력으로 직감이 빠르다입니다. 즉 생각과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잘 따르고 직감마다 좋다면 아주 좋은 사업가죠. 이건 기존의 뜻을 살짝 깨는 것이지만 타로 마스터가 아닌 15년 사업가로서 느낀 임상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이 여사제 카드가 긍정으로 발휘될 때만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외에도 긍정으로 쓸 경우는 배려심과 포용력이 많은 인물일 수 있고요. 귀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부정으로 역카드로 쓰일 때는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을 부릴 수 있고요. 까칠할 수도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운의 부정으로는 부적절한 멘토, 나쁜 조언, 당신의 직감을 누군가가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밝혀져야 하는 비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의 결론은 무의식과 직감이 매우 발달한 사람이기에 그 직감을 활용한 직업이나 일들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이 카드의 숨은 팁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남을 도우면 나도 잘 된다 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벌론의 피티아 카드, 즉 델포이 신전의 무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여사제 카드에 비해 영적인 영감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된 카드입니다. 일단 사수자리 목성은 풍요와 성공을 의미하며 물고기 자리 해왕성은 비현실, 신비, 영적인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피티아 카드는 영적인 능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뽑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무속인만 계신 것은 아니고요. 종교인이나 방송인, 의사, CEO, 일반 회사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직감과 촉이 좋다는 건 살면서 안 좋은 결정보다 옳은 결정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영적인 사람인데 누구 말을 듣냐? 이게 심볼론 카드의 당신만을 위한 팁 자리에 나왔다면 그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 듣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따르라입니다. 일주일에 나올 때는 음식을 할 때도 나옵니다. 요리하고 있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무엇을 더 넣어라 하신다면 다 무시하고 구독자 여러분 뜻대로 하신다면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입니다. 좀 더 무거운 주제로는 회사의 프로젝트에 구독자님의 의견이 들어간다면 당신의 의견이 맞다입니다. 근데 혹시 누가 그걸 반대한다면 싸우지 마십시오. 유니버셜 2번 여사제 카드는 싸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카드이고요. 심벌론의 피티아 카드 또한 그리 좋아하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의견, 피력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카드를 뽑은 구독자님은 구독자님의 생각이 맞다 카드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2번 여사제 카드와 다소 비슷한 심벌론의 피티아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숫자 5는 최고의 안정인 숫자 4에 1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서양에서는 오각별을 완벽의 별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숫자 5는 완벽하게, 정확하게를 강조합니다. 우선 이 교황 카드는 크게 교황 카드와 교주 카드로 갈라지는데요. 이 카드가 생일수이시거나 인물 카드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교황인지 교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황 카드의 긍정으로 봤을 때는 종교인, 중재자, 조언자, 포용력, 자비로움 등을 볼 수 있고요. 상징물은 카드에서 살펴보면 회색 기둥은 위험과 기회 또는 관심과 무관심, 그리고 평정과 관용 등을 들 수 있고요. 3단 왕관은 신의 대리인을 상징하며 3중으로 된 지팡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십자가로 높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열쇠는 권한을, 옷에 있는 십자가 3개는 삼위일체를, 손모양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선 교황은 누구에게나 포용력이 있으며 동등하게 대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입니다. 4번 황제는 본인한테 불리한 일은 좀 피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교황은 본인이 불리한 부분도 챙겨주고 양보합니다. 헌신과 확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교황 카드에도 부정이 있는데요. 이번 여사제와 마찬가지로 속을 알 수 없고요. 원리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지랖이 넓다 보니 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잘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더 요구하는 인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 카드는 베풀면 언젠간 돌아온다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주로서 교황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으로는 뛰어난 달변가, 말을 잘하는 최우수 영업사원, 변호사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주의 부정으로는 사기꾼, 말만 번지르한 사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교황 카드가 관계에서 나올 때는 결혼식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황은 주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상은 유니버셜 웨이트 5번 교황 카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볼론 카드의 더 프리처, 설교자 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성직자 같은 분이 보이시죠? 점성술 사수자리 목성이 있습니다. 이 사수자리 목성은 풍요와 성공, 종교와 철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주일운에 나올 경우에는 인복, 명예 등을 상징하고요. 종교 활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혼 질문으로 역시 OK고요. 부정적인 면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조심하라 정도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팁자리에 이 카드가 나온다면 지나간 일 반성하세요 정도의 회개 카드입니다. 이상은 심볼론의 더 프리처, 설교자 카드였습니다. 오늘은 유니타로 메이저 5번 교황 카드와 심볼론의 설교자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현재 내가 손해본다 해도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입니다. 숫자 0이 의미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즉 빈털터리 혹은 백지의 상태로 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기에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발명가 혹은 혁명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을 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절벽인 줄 모르고 하늘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그를 비추고 있으며 작은 개 한 마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젊은이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혹은 바보처럼 행동하는 여행자처럼 보입니다. 골짜기 혹은 절벽은 재앙으로 가게 될지 혹은 다른 발을 디뎌 새로운 세상에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며, 붉은 깃털은 영혼과 마음의 생기, 흰색의 개는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푸르고 흰 산은 바보이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란색 하늘은 현실성과 빛의 영감입니다. 그렇지만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급격한 추락 혹은 광적인 열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작은 보따리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점이며, 긍정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가 나오면 예정된 위험, 무모함을 나타내며 비현실, 가난함, 배려 없음, 어리석음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으로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시작과 순수함, 도전과 창의가 있습니다. 역시 노란색 바탕은 현실성을 상징하기에 현실적으로 열심히 산다면 획기적인 발명이나 색다른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꿈만 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창의적인 분이시거나 아니면 현실과 맞지 않는 무모한 공상적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카드에 이 카드가 나온다면 매우 구속을 싫어하는 4차원의 연인이나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는 그런 남친 싫은데요? 제가 고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새로운 남자친구를 추천드립니다. 장단점이 있는 0번 바보 혹은 광대 카드였습니다. 그러면 심볼론의 광대 카드 더 제스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점성술로는 물병자리 천왕성 카드고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상징합니다. 저 번개 보이시죠? 저 번개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의미하며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광대는 원래 왕의 직속 광대인데요.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왕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던 광대이기에 평민에 비해선 많은 부를 누리는 광대였는데요. 본인이 자유인 평민의 삶을 동경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왕과 같이 되기 위하여 탈출하는 카드입니다. 왕의 인형을 메고 있는 것으로 봐서 왕을 공경하거나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만 마음의 가치는 매우 좋은 카드입니다. 연인 카드에 이 카드가 나오면 웃으면서 이별하고요. 직장 카드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큰 희망을 갖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은 완전히 달라질 미래에 큰 희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대박 혹은 쪽박이지만 현재 마음만큼은 대박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팁 카드에 이 카드가 나오면 즐겁게 살아라 입니다. 유니 카드의 더 풀 카드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은 다르죠? 저희 채널은 더 풀 카드와 더 제스터 카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뽑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현실과 더 맞는 카드를 8, 조금 동떨어진 카드를 2로 해서 8대2 비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운세에 더 제스터 카드가 나오신다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혹은 여행 가는 일주일이 되겠습니다.